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2024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돼서 예쁘게 옷을 입고 회사도 가고 사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꼈어요. 하루가 정말 길었고 1년이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딱 20살이 넘어서부터 시간이 참 잘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20살에도 시간이 더 빨리 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20살 초반에 저는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어른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 상처받고 슬퍼서 죽을 것 같아도 내일 다시 또 일어나는 연습, 그 연습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20살 때 저의 꿈은 빨리 50살이 되는 거였어요. 막연하지만 제가 50살이 되면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힘든 일들이 다 정리될 것 같았어요. 20살에 50살을 꿈꾸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더 많이 느껴요. 요즘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봄이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고요.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렀으면 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오늘이 너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느껴요. 아이가 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하고요. 유튜브를 통해 댓글로 만나는 인연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아주 사소한 일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요즘 제 나이가 헷갈려요. 누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잠깐 생각해서 대답해요. 아이들은 자기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7살이니 8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9살이거든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무척 억울해하죠. 어려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몇 살이야? 나 8살인데? 나 9살이니까 내가 형이네. 이렇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확인을 해서 서로 호칭을 정해요. 한국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훨씬 엄격하게 호칭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한국 나이가 같아요. 한국에서는 태어난 해가 같으면 나이가 같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와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나이가 같아요. 어쨌든 제 사촌이 저보다 5개월 빨리 태어나서 제가 언니라고 불러요. 만약 그 언니가 사촌이 아니었다면 우린 친구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촌이기 때문에 제가 언니라고 불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엄청 혼내셨어요.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끼리 더 엄격하게 호칭을 정한답니다. 심지어 쌍둥이여도 형, 동생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은
먼저 나온 사람이 형, 오빠 또는 누나, 언니,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동생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여자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지만 서로 부를 때 언니, 동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가족일수록 호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한국에는 있어요. 물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이와 호칭보다는 관계가 중요해져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몇 살인지가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러한 문화가 좀 안타까워요. 형, 동생, 누나, 언니 같은 호칭이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로 인한 서열이 생기거든요. 그저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형이고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할 때도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는 동생이 2명 있는데요.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같이 놀면서 컸고요. 남동생은 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많이 돌봐주었어요. 그런 저희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동생이 예쁘고 동생과 노는 게 즐거웠지만 나에게 동생은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동생의 밥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걸 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양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생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언니와 누나 역할을 그만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동생이 되려면 저에게 언니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언니를 낳아달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생각 같아요.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호칭 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문화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호칭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하고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아랫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게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하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좀 더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어른들께 존댓말을 제대로 안 쓰면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원래 존댓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요. 요즘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쓸 때가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거나 나와 많이 친하지 않아서 낯선 경우라면 나보다 어려도 일단 존댓말을 해요. 나이가 어리지만 처음 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 느끼는 점들을 말하다 보니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이야기가 좀 두서없긴 했지만 이런 게 진짜 수다죠, 그쵸?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혹시 팟캐스트 내용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